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DSB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SB SC는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반승파의 진폭에다가 이와 같이 신호를 곱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반승파가 주어지게 되고 신호를 갖다 곱했다. 이것이 바로 DSB SC다. 자, DSB LC 방식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신호를 반승파의 진폭에다가 이와 같이 더해가지고 코사인 2파이 FCT다. 이렇게 전용했었다. 이런 얘기 있었죠. 또, 더했을 때는 DSB SC, 곱했을 때는 DSB LC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곱했기 때문에, 코사인과 코사인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갖다가 그냥 곱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복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요건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2분의 1 방식이 그대로 들어가게 되고요. 2배 FC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서 주파수가 나오게 됩니다. 자, 신호를 갖다가 곱했더라도 결국은 주파수가 널리 떨어져 있고 이걸 통해서 로우패스 필터를 갖다가 통과시킨다면 내가 원하는 이 신호만은 통과시키게 되고 나중에 이 부분을 갖다가 제거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수신된 신호를 갖다가 보게 되면은 반승파에다가 신호가 곱해졌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것은 DSB SC 방식이고 DSB SC 방식에서 여기서 또 한 번에 반승파를 갖다 곱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 부분은 바로 동기건파구나 라는 것을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역 통과 필터를 통과시키니까 이 신호는 없어지게 되고 이것만 통과하게 되더라 라는 거. 그래서 신호를 갖다가 복조하는 그런 원리를 갖다가 설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신호를 갖다가 이와 같이 ST를 줘줬을 때 DSB 방식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ST에다가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T라고 하는 이 신호가 DSG의 DSB 신호였었고 이거 갖다가 그대로 곱했죠. 곱했더니 두 가지 신호가 나왔었고 그걸 갖다가 우리는 좀 여기서 한번 보죠. 자, 어떤 부분이냐면 계산했을 때 이와 같이 2배 FC가 나오고 있더라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우패스 필터는 결국은 최대 주파수가 FM인 이와 같은 로우패스 필터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통과하지 못하고 이쪽 신호만 통과하게 되겠죠. 따라서 여기 수신된 신호는 2분의 1 ST가 신호가 출력이 된다라는 것을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혼합기를 갖다가 이용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동기건파다 라고 여러분들 좀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혼합기를 통과하게 되면 주파수는 두 가지다 라는 얘기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 여기서 하게 되면 두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더했을 때하고 하나는 뺐을 때 이런 부분을 갖다 설명해서 나타나게 되고요. 높은 주파수 2배 FC, 2배 FC 부분은 로우패스 필터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고 정부 신호에 대한 FM만 통과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서 내가 원하는 출력을 2분의 1 ST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를 갖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반승파가 똑같이 곱해줘야 되는데 반승파가 변했다. 앞에서 코사인의 2파이 FCT가 내렸었는데 이 신호가 변화가 있더라 이거죠. 변화가 있더라. 자, 그래서 앞에 있는 신호를 갖다 변경했는데 한쪽에 변화가 있어서 이와 같이 델타 지파수가 약간 변동이 됐다. 편의가 있었다. 위상이 편의가 있었다라고 가정하고 자, 우리가 똑같이 수신을 한번 해보자. 그 이유는 송신단 쪽에서 반성파하고 수신단 쪽에서 반성파가 서로 다를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 영향을 갖다 한번 살펴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DSB T 방식을 바로 이제 다음과 같은 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이고 여기에다가 편의된 그 값을 갖다가 계산해서 우리 같이 계산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면 두 가지 형태로서 값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2배 FC에 관련된 부분에서 2파이 빠지니까 델타 FT에 델타 세타에다가 2배 FC 플러스 델타 F에다가 델타 세타가 들어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얼마만큼 편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중에 로페스 필터를 통과시키게 되면 이것은 없어지게 될 것이고요. 이쪽 항만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쪽 항만 남게 될 것이다. 자, 따라서 두 배의 푸시 부분은 제거. 첫 번째 항만 나오게 될 것이다. 그만큼 흔들리게 된다. 왜곡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 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은 신호에서 하나가 없어지게 되면 이 신호만 남는다고 했죠. 그래서 필터를 갖다 통과시키게 되면 이 신호만 존재하게 될 것이고, 모두가 0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1이기 때문에 이 신호만 우리가 수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0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그만큼 왜곡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여기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왜곡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코사인 이 값에 의해서 리플 값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방금 전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모두 다 이제 0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모두 다 0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신호만 같이 나오게 되고 이 부분은 바로 1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신호만 우리가 출력되는 그런 경우로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델타 세타만 0이다 라고 한다면 이 값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 델타 세타가 거의 0에 가깝다라고 한다면 신호 왜곡은 없을 것이고, 델타 F가 얼마만큼 값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왜곡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값에 의해서 진폭이 시간에 따라서 서서히 변하는 결과가 되어 원치 않는 왜곡이 발생할 것이다. 이런 경우가 바로 진폭 왜곡이죠. 진폭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신기 복조 쪽에서 조심할 부분은 반성파끼리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차이에 의해서 왜곡이 발생하는 예를 갖다가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 이런 말씀드렸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부분 말고 이 부분을 갖다 0으로 놓고 여기서 아까 델타 세타가 있었죠. 자, 그래서 이같이 했을 때 이것은 0이고 이 부분만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값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같이 했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값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어떤 델타 값이 있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어요. 값이 줄어들 것 뿐이지, 줄어든 것 뿐이지, 이건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이 식에서 나타냈던 이 부분을 갖다 이제 보게 되면은,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신호가 이같이 있을 때 이 부분이 이런 왜곡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 부분은 일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호가 본래 신호는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신호가 좀 줄어들었을 뿐이죠. 크기만 작아졌을 뿐이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갖다가 가지게 돼요. 시간에 따라서 변하느냐, 이것은 일정한 값을 갖다가 갖고 있기 때문에 크기만 작아지고 이 부분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신호에 대한 왜곡이 발생할 것이다 라는 것, 이 두 가지 차이점을 갖다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델타 세타가 2파이다 라고 한다면 0이겠죠. 그래서 수신된 신호가 없어지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겁니다. 델타 세타는 일정하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감쇄가 있을 뿐이지 오차에 미치는 영향처럼 골칫거리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파수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계속 왜곡이 시간적으로 변하면서 발생하게 되는데, 델타 세타가 존재하게 된다면 얘는 감쇄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커다란 왜곡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DSB-SC의 AM 복조기는 수신된 신호와 동일한 주파수와 위상을 갖는 기준 반성파를 갖다가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기준 반성파를 갖다가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앞에서는 이런 얘기 좀 했었어요. 어떤 얘기 했었냐면, DSB, 여기서 한번 쓰죠. DSB-SC는 우리가 수신기 쪽에서, 수신기에서 반성파를 갖다가 재생해줘야 됩니다. 반성파 재생을 좀 해줘야 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 그런 키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반성파를 갖다 재생시키기 위해서 그 이유는 DSB-SC는 측대파 FC 플러스 FM과 FC 마이너스 FM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직대파만 수신되고요. 나머지 우리가 이제 송신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반성파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성파를 갖다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성파를 갖다가 제작하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방식이 바로 PLL 방식이다. 라는 것. 그래서 PLL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 조심할 부분은 PLL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 PLL이 나왔다 그러면 동기건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동기건파다. 그래서 동기건파를 통해서 내가 수신된 방식을 갖다가 이용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반응파를 저희가 사용하면서 발생되는 거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반응파에 대한 오차 부분과 그다음에 위상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의 차이가 의해서 왜곡이 발생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 성능은 대부분 결국은 이 부분은 감소만 일어날 뿐이고 이것이 존재하게 된다면 왜곡이 커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파수 갖다가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방금 전에 좀 설명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이번